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4월의 첫날 4월 1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요. 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정성껏 쓰는 데일리 시장을 함께 예상하고 공부해보자 하는 거고요. 자, 또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해드렸냐 하면 크래프톤이 인조이라는 게임이 신작이 나왔는데 주말에 최고 동접자가 87,000까지였네요. 자, 요거는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87,000은 좀 부족하다. 한 15만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크래프톤이 올 주가 좀 많이 빠졌죠. 요런 정보와 해설, 그 다음에 엑스모빌이 중국에 선박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 그래 지금 미국의 무역 대표부죠 USTR이 이제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배가 입항할 때마다 100만 달러 15억이죠. 그 다음에 중국 선박이 입항할 때는 150만 달러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 끝나서 의견이 수렴되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하게 되죠. 이러면 중국 해운사라든지 중국산 선박을 운송하는 해운사들 아주 힘들 건데 엑스모빌이 처음으로 첫 취소를 했다. 뭐 취소하면 우리나라 오겠죠. 이런 거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 실리콘2 이 발란이라고요. 그 명품 온라인 이 쇼 플랫폼이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여기 실리콘2가 한 75억 정도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는데 요거 이제 띄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 들어가면 전환사채라는 거는 무보정채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실리콘2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다. 또한 저의 그 데일리를 함께 공부하는 분과 그냥 무턱대고 장을 맞이하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다. 2013년 11월 6일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는데 약 1년 7개월 만에 재개됐는데 당연하죠. 제가 3월 31일 데일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5조에서 7조 정도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공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했는데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시장 전체는 1조 7천억 정도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체 공매도의 한 89%가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 늘 한 8, 90%는 외국인 몫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매도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다 봐도 뭐 얘기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향성을 보였는지 우선 봐야 되는데요. 업황이 나쁘구나. 지금 애매한 업종들은 공매도가 집중됐다. 참 포스코 퓨지엠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야 이렇게 지금 바닥인데 여기서 또 공매도 치겠어? 칩니다. 네, 그만큼 업황이 나쁘다. 네, 2차 전지, 전기차 업황이 나쁜 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풍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또 변압기도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걸 좀 취소하고 막 이런 바람에 과잉 투자 얘기가 나면서 변압기는 좀 불투명하다 봐야 되겠죠. 업황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애매한 포지션.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요.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도 좀 애매한데 한미 반도체 오늘 공매도 비중이 51% 굉장히 크죠. 제가 한 25% 정도 넘었으면 공매도가 좀 심하다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3, 40% 아주 2차 전지 전반에 크게 떨어졌죠. 다음에 화학 정유, 화학업종 어려운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참 뭐든지 과잉 투자, 네, 그냥 너도 나도 보조금 받아서 막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의 과잉, 중국발 과잉 생산의 부담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보면 금호석유라든지 SO1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나왔어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30%대. 그 다음 포스코도 요즘 고개를 숙이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특히 CS윈드 참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공매도 31.9%까지 됐으니까 변압기도 효성중공업도 많이 나왔습니다. LS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덜 나왔지만 역시 나와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나쁘는 불투명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든지 말든지 나오는 양상을 보였고, 두 번째는 그 성장성의 기대감, 그 실적은 별론데 실적은 뚜렷이 지금 나오는 거 없는데 기대감으로 오른 업종들을 구매도 많이 떨어졌어요. 로봇 쪽, 두산 로보틱스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도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심텍 요즘 또 기판 관련주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각되면서 올랐다가 지금 공매도 크게 나오고 있고, SKC 유리기판도 크게 나왔어요. SKC도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나왔네요. 그 다음 루닛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 공매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낙폭은 컸고, 팹리스들도 그동안 좀 그나마 강원칩스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수반되는 종목이지만 공매도를 통해서 크게 떨어졌네요.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팹리스도 이런 종목들은 다들 실적은 다들 별로죠. 그렇지만 그동안 성장성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이쪽으로 확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별로 나왔는데, 업종은 다른 종목들은 좀 멀쩡한데 하이브, JYP가 좀 나왔어요. SM은 멀쩡했는데 하이브, JYP로 좀 나왔고, 게임 NC소프트 그렇게 빠져도 계속 공매도가 엄청,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좀 괜찮다 하는 리포트가 나오는데도 이러네요. 실리콘투 아까 말씀드린 반란과 관련해서 개별 악재가 있었죠. 음식료로 CJ 제일제당, CJ가 좀, CJ그룹이 좀 오늘 좀 나왔어요. 풀무원 요즘 괜찮았는데 제법 나왔어요. 대상, 풀무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대상은 멀쩡했어요. 대상, 빙그레 이런 걸 다 멀쩡했는데 풀무원으로 좀 많이 나왔고, 금융도 KB, 신한지주 이런 거 다 멀쩡했는데 하나금융으로 좀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카카오뱅크, 메리츠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도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개별 기업별로 외국인이 볼 때 이게 좀 매력이 덜하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공매도 기준은 업황과 실적, 장사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될 집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도 공매도 못 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공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잘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산 같은 경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동안 많이 올라도 공매도가 매우 적었고요. 하나오션도 정말 그동안에, 하나오션은 지난번에 하선 이런 리포트도 나왔죠. 이미 그 가격, 하선하는 가격보다 위에 있는데도 공매도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은 공매도 비중이 제법 됐는데도 이거 멀쩡하게 소화해버리고 주가가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월요일 같은 장에도. 그래서 특히 방산 쪽은, 그러니까 방산은 지금 워낙 업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도 공매도 치기가 무섭죠. 더 올라갈까봐.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업황과 실적이다. 앞으로 지금 공매도가 계속 좀 나올 상황이지만 공매도가 좀 나오더라도 업황과 실적이 좋은 주식은 괜찮은 거고, 그렇다. 그래서 업황과 실적에 초점을 맞추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요일날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양반이죠. 일본, 대만은 4%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우리는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그런 물량 부담이 있는 거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멀쩡했죠. 그 이유는 역시 지금의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나스닥 급락, 특히 4월 1일 상호관세 발표,
그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다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티 15에 해당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2일 날 다들 상호관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일본이 지금 바르르 떨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괜찮냐? 미국도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 나스닥이 17,000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요, 나스닥이 좀 낙폭은 줄였네. 아까 한 2% 빠이던 낙폭은 줄여서 지금 17,100선 정도까지는 회복했는데,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미 3월 상순의 저점은 깨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밑에서 어떻게든 막 올려 붙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깨졌다고 봐야 돼서 나스닥은 중기 추세 하락. 제가 이미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뭐 극적인 반전이 확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지금 나스닥도 추세 더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요인,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미국 내부의 부패, 관료주의가 난 부정부패들 지금 엄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 선호도 조사에 10억 달러를 썼다. 그거 만불이면 할 수 있는 걸 10억 달러를 쓰더라. 그만큼 부정부패, 그 돈 다 어디 갔냐, 이런 거죠.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배만 불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에 대한 반발도 생기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잡음들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쉽게 바닥을 잡고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를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뭐 4월 1일은 더더욱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앞두고 4월 2일 미국 시간을 발표한다면 4월 1일, 우리는 4월 2일까지 월 화요일이 화요일 수요일이 상당히 이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극도 매수세는 더더욱 저거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공매도는 계속 전개될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수급이 좀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 힘들 거고, 그래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와 반응까지 확언하고 대응한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미 우리 때 2월 24일 데일리부터 나스닥 급락이 심상치 않다 하면서 그동안 계속 방어적 태도 잘 지키자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애청자님과 같이 이런 걸 같이 공부하고 분석 나스닥 급락이 심상치 않다, 심리적 부담감, 수급이 악화되고 있다, 관세 문제 뭐 계속 기본적으로 잘 지키자, 이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요 이렇게 분석해서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상을, 대비는 뭡니까? 네, 현금을 확보를 하고 매매는 초단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다가 그렇게 되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저로이치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변동성은 기회다. 올라갈 때는요, 참 먹기 쉽지 않습니다. 오르는 주식 사서 10% 먹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급락한 후에 돌아설 때 잘 노리면요, 금방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드실 건데요, 주식은 항상 지금 현재도 최선의 길이 있고 최악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실만 계산하고 망연자실이 있으면 더 나쁜 경우가 다가옵니다. 그때 돌이켜보면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오히려 괜찮았을 때는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항상 최선의 길을 장고를 보고 고민하시면 최선의 길이 나온다. 이런 걸 잊지 마시고 계속 잘 대응하는 전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잠을 아끼면서 분석 데일리를 쓰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또 종목 리포트 보더라도요, 잉글우드 랩 같은 거 제가 리포트 올렸는데, 잉글우드 랩은 왜 올렸냐면 이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하면
잉글로드랩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공장이 있어요. 투토와 공장이 있는데 미국 여기가 본사예요. 한국이 잉글로드랩 코리아는 한국의 공장이고 사실 미국 회사라서 당연히 미국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자유롭겠죠. 이런 거 부각될 수 있어서 또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잉글로드랩이 이런 회사의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또 리포트 올렸으니까 내용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저와 함께 늘 최선을 다하시자고요. 저는 그러면 4월 2일 증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